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로서 교정의 날이 되겠습니다. 교정하면은 뭔가 뜯어 고친다는 의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썼다든가 아니면 뭐 논문을 쓴다든가 할 때 뭔가 오탈자가 있으면은 그걸 바로잡고 문맥이 어색하면 그걸 바로잡고 하는 그런 작업을 교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교정이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잘못을 그 죄값을 치르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서 사회로 다시 환원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교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교정은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쓰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교정의 날은 그럼 교정 관련된 종사자들이 있겠죠. 뭐 교도관이라든가 뭐 교도소장도 뭐 거기에 해당될 거고요. 네. 그런 종사자들의 그 어떤 사기를 이제 높이고, 그다음에 재소자, 즉 그 교도소 내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 이제 사람들이죠. 어떤 그 법이 결정에 따라서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재소자들의 어떤 그 갱생 의지, 예, 그걸 키우기 위한 이제 기념일로 매년 그 10월 28일이 교정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교정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지만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예. 이 날은 이제 법무부에 의해서 이제 주관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정의 날에 얽힌 그 소사를 한번 알아보면은 1959년 교도관의 날로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973년에 법인날에 이제 통합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2년 어, 교정의 날로 이제 다시 분리가 이제 됐다고 지금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정 이유를 살펴볼까요? 교정, 뭐 아까 그 교정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그런 교정 업무에 관련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사기를 높이고, 그다음 재소자의 그 갱생 의지를 이제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갱생이라고 했는데 갱은 사실 다시갱자입니다. 그리고 생은 날생자고요. 즉 이 교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곳이 그제 전에는 뭐 감옥이니 뭐 깜빵이니 이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깜빵은 좀 비속어죠. 예.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교도소라고 우리가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간단한 소사를 살펴봤지만은 교정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이 날이 만들어진 그 배경과 역사를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의 날의 전신은 1959년에 제정된 교도관의 날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8.15 해방이 되고 일제로부터 교정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교정 시설을 우리가 접수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접수한 날이 1945년 10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한 두 달 반 정도 지나서 이제 그 교정 업무를 갖다 이제 저희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0월 28일을 기념일로 이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3년 3월 달에 이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5월 1일인 법인날에 이제 통폐합이 이제 통합이 됐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모두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내용이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법의 날은 법 정신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법의 정신을 고양하는 거하고 교정 업무하고 조금 이제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은 뭔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법 정신을 고양하는 거하고 아까 이제 갱생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그래서 이제 교정 업무의 목적은 이제 갱생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2년 6월 달에 교정의 날이 이제 다시 제정이 됐다라고 지금 기록에 돼 있습니다. 예. 이날은 뭐 법무부 주관으로 기념식과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교정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사진전을 할 수도 있겠죠. 교정 시설 내에서 뭐 하는 일들, 그다음에 또 뭐 나름대로 또 나가서 작업 같은 것도 하고 할 테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뭐 그 교정 시설 내도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제 뭔가 그 시설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당연히 식당, 뭐 의무실 이런 거 운영이 될 테고, 그다음에 뭐 목공실 같은 게 있어서 뭐 기술을 배운다든가, 뭐 하여튼 갱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기술이라도 이제 배워서 사회 나가서 바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기능, 재능을 갖다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그 부서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목공시설에서 열심히 뭐 목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색조합을 연마해갖고 뭐 멋진 그 예술 작품을 만든다든가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교도소마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또 이제 있답니다. 아무래도 재소자들을 다루려면 교도관들이 이제 무술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전혀 힘없는 그 교도관이 이제 재소자한테 거꾸로 제압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무술을 하는 그 교도관들이 이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품 같은 거, 뭐 전시회, 그다음에 기념행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예. 그리고 한국 교정학회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기념 학술대회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교정 관련 여러 가지 공모회 같은 거, 뭐 학술대회 같은 걸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교정의 효율을 높일까,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교정 방향이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뭐 여러 가지 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가, 뭐 세미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든 이날을 기해서 또 이제 정말 그 모범 수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모범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도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뭐 나름대로 저런 혜택이 있어야 이제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기념일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면서 뭔가 희망을 또 갖고 하는 그런 일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뭔가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것이 1945년 8월 15일인데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것이 2달 반이 지난 10월 28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야, 뭐 일본 놈들 다 내쫓아버리고 8월 16일부터 우리가 다 접수해갖고 좌지우지하면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2달 반이 걸렸어요. 그것도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들한테 2달 반을 더 맡겨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의 연결이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잘라갖고서 그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뭔가 해오던 일이 이제 있는데 그 해오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자른다라고 해서 그게 잘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겠어요. 잘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우리가 뭐 조그만 회사로 운영하고 아니면 집에서 뭐 뭔 일을 해도 하던 일을 계속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을 안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죠.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다 이제 물리학의 제일법칙인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법칙을 거부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이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옛날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시내버스 제일 뒷자리에 보면 이렇게 앞에 그 프레임 바를 이렇게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으면 뭐 아무리 버스가 갑자기 서도 거기서 뭐 앞으로 튀어나오는 일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내부가 지금 현재 그 전철 같이 돼 있습니다. 양쪽 옆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가는 걸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시외버스를 타도 그렇고 시내버스를 타도 그렇고 이게 버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운전기사가 뭐 앞에 어떤 그 발생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그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뒤에 앉아 있던 사람은 그 몸이 앉아 있지 않고 뭔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앉았던 사람이 운전석까지 싹 쫓아가고서 아유 기사님 부르셨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말이 이제 있었어요. 물론 우차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갑자기 이제 정차를 하면은 무방비로 있던 뒤에 사람이 그냥 앞으로 막 이제 쏠려나가고 이런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웃자고 이제 그런 그 유머를 만들어냈는데 어찌됐든 그게 이 관성의 법칙을 개념적으로 빗대서 웃자고 해서 만들어낸 그 유머였어요. 만일에 그때 이제 운전기사 쪽으로 이제 뛰어가지 않고 있다라면 뭐 그 사이에서 넘어지든지 엎어지든지 뭐 아니면 뭘 꽉 붙들고서 이제 몸을 지탱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뒤에 앉아갖고 버스랑 같은 속도로 쭉 달려오다가 버스 갑자기 서버리니까 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의자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위치하고 있지만 무방비로 있었던 사람은 앞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살아가면서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어떤 물체 운동에도 적용되지만 그야말로 물리학이죠. 이 법칙이 사람의 그 중추신경에도 이제 적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중추신경에 있는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던 짓을 갑자기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 야, 저 사람 이상해졌어. 그래갖고 그런 안 하던 짓을 하거나 하던 짓을 안 하면 3년 안에 죽는다는 말이 이제 있죠. 물론 이것도 유머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유머의 그 배경에는 이 사람의 그 중추신경도 관성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오던 일을 무시하면 엉망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물체에도 똑같은 그 현상이 있고 사람의 중추신경에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봐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이 국가사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교정시설을 바로 인수받지 못한 이유가 비록 꼴도 보기 싫은 그 일본 놈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해오던 일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 자르듯이 우리가 받아갖고서 하기에는 역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느냐 하면은 평상시에 이 교육 훈련을 잘 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네.
이제 특히 그 적용을 받는 조직이 이제 군대죠, 군대. 군대는 전쟁을 할 때, 바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전투에 돌입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요, 교육 훈련을. 적이 어떤 식으로 침투하고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한다고 이게 늘 훈련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어떤 사례 관리가 됨으로 인해 갖고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떻게 대처한다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작전 계획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휘관들 머릿속에서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한 군대 그거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교육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군대 내는 교육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군대가 전쟁이 발발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패배를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유교 사변이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무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안 돼. 얘네들 무장시키려면 뭐 북진 통일을 할 거야.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훈련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무기 체계도 형편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방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뭐 소방서가 소방 업무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늘 불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불이 난 걸 가정에서 연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다. 이건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 물리학의 법칙을 어기지 못했다라고 해서 또 너무 가혹하게 나무라는 것도 좀 위선이라고 봅니다. 왜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시행착오라는 게 항상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나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평상시 연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해가 일본의 교정시설을 해방 다음날 바로 인수했어도 우리가 제대로 된 교정행정을 보기 어렸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또 그 상대가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어찌됐든 2달 동안 우리가 또 나름대로 관성을 만들어서 잘 인수를 해서 교정시설을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한 얘기를 제가 늘어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정시설 하면은 예전에는 감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깜빵이라고 했죠. 감옥소라고 얘기도 하고 뭐 참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무료 숙식 시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것도 농담입니다. 자, 이제 뭐 감옥에 얽힌 얘기 많죠. 근데 이제 이 감옥에 얽힌 얘기가 이제 갑자기 한 4가지 정도가 언뜻 생각이 이제 납니다.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영화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탈주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The Great Escape라고 이제 원 제목이 돼 있죠. 저는 이게 그 영광의 탈출 엑소스인지 알았는데 이 제목이 그게 아니고 대탈주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이 영광의 탈주라고 번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연합군 포로들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제 독일 분들한테 이제 땅굴을 파갖고서 이제 그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는 얘기죠. 대규모로 탈출을 했어요. 뭐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가 다 다시 잡히거나 이제 죽게 되죠. 광활한 평원에서 이제 잡아갖고서 그냥 막 사살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스티브 맥케인이라든가 찰스 올슨, 제임스 코번 뭐 아주 그 쟁쟁하고 내노라 하는 그런 이제 진짜 스타들이 이제 주연한 이제 작품이 되겠습니다. 주제곡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제 기억에 대탈주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나는 그 영화는 방화죠. 우리나라 영화를 방화라고 표현하는데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그 사실 내용은 좀 허황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 내용보다도 주제곡이랄까 송윤아가 부른 노래가 있죠.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라고 하는 그 노래가 제 뇌리에 깊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뭔가 좀 경쾌한 리듬이긴 하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좀 애절한 음색에 호소력 있는 노래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떠오른 영화가 바로 이제 탈출 영화의 백미죠. 빠삐용입니다. 빠삐용. 이 영화 주인공도 역시 스티브 맥킨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이 주연으로 나온 그 배우가 더스틴 호프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빠삐용이 나비라는 뜻입니다. 예, 나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다르다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생각하면 스티브 맥킨보다는 더스틴 호프만이 떠올라요. 그 참 묘한 영화예요. 진짜 벌레를 잡아먹고 그냥 혼자 열심히 팔굽혀펴기 운동하고 이러면서 제 체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죠. 스티브 맥킨이. 나중에 이제 더스틴 호프만을 데리고도 같이 이제 타고 가다가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다리가 부러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이제 잡혀갖고서 이제 그 망망대해에 있는 어떤 그 외딴 고도의 섬으로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섬이. 거긴 뭐 감옥 지키는 울타리도 감옥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탈출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방이 다 바다고 그다음에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그 스티브 맥퀸이 이제 물의 흐름을 갖다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자수 잎으로 이렇게 쭉 만든 그 이제 가마니에다 그런 것들을 넣어갖고서 이제 이제 물에 뜨는 이제 그런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 갖고서 이제 그걸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서 던져진 그 가마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조류의 흐름을 갖다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디로 떨어뜨리면은 저게 그 밀려오는 파도를 피해서 저쪽 그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마니를 이제 이렇게 몇 개 만들어 갖고서 던져놓고서 이제 스티브 맥퀸이 더스틴 호프만한테 이제 뛰어내리자고 하죠. 근데 이제 더스틴 호프만은 이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스티브 맥퀸만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결국 스티브 맥퀸이 이제 탈출해서 이제 프랑스로 이제 돌아가죠. 근데 이제 그 망망대해의 고도에 이제 남겨진 더스틴 호프만의 이제 표정이 정말 참 그냥 안타깝죠. 예. 홀로 또 남는다는 거,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그 영화 아니었나. 참 눈물 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소대장을 했었는데 소대원 중에 이 더스틴 호프만하고 비슷한 그런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 동료나 선대 장병들이 이제 그 병사를 보고서 빠삐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뭐 장교 생활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고, 근데 사병들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있다가 이제 들어오죠. 뭐 그러나 비슷한 연배예요. 내 나이가 많아봐야 한두 살, 두세 살 뭐 이런 차이죠. 예. 비슷한 연배인데 지금 우리 빠삐 병사가 어디서 나같이 늙어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영화는 역시 쇼생크 탈출입니다. 예. 부인을 죽였다라고 해갖고 살인자로 이제 몰려서 억울하게 이제 수감이 된 이제 팀 로빈스가 그 교도소장에 이제 신임을 얻죠. 예. 그래서 아주 그 부정부패의 그 이제 표본인 그 교도소장의 돈을 관리를 이제 하지만 그 돈을 관리하면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굴을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장의 그 검은 돈을 갖다가 다 챙겨갖고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참 이제 그걸 발견했을 때 교도소장의 그 표정,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교도소 내에서 이제 절친이었던 모건 프리먼이 있죠. 흑인입니다. 이제 출소를 이제 정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다시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버스를 타고서 쭉 가면서 뭔가 독백으로 그 모건 프리먼이 이제 얘기하는데 아주 그 뭐 영화 자체가 참 훌륭하지만은 그 모건 프리먼의 그 중후한 목소리 이게 가슴을 울리죠. 결국은 이제 어떤 돌담에 가고 뭔가 상자에서 뭘 발견하고 글쎄 거기에 뭐 어디로 오라고 써 있었나요? 하여튼 바닷가에 가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뭔가 이 사회가 이렇게 정해놓는 그 인습,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제도, 뭐 이런 걸 거부하는 몸짓의 메시지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 네 가지 그 영화를 한번 잠깐 알아봤습니다. 감옥하면 또 두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감옥은 강꼬꾸입니다. 강꼬꾸. 그리고 근데 한국은 강꼬꾸예요. 그냥 강꼬꾸냐 아니면 강꼬꾸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된 발음이에요. 그리고 감옥은 연한 발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럴 때 일본말로 와다시와 강꼬꾸에 가이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강꼬꾸가 아니라 강꼬꾸에 가이마스 하면 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 내일 감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는 분들은 발음에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하면 또 다른 말로 영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 영어라는 단어를 어떤 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영어 뭐 잉글리시를 얘기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자가 이게 우두머리 그 수령이라는 그 영에 이제 그 네모를 친 나라 국자 같이 이렇게 네모를 친 그 글자죠. 그 네모 속에 이 수령이라는 영자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어는 그 네모 속에 나오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령을 가지고 나를 가둔다. 이걸 이제 하나를 묶어갖고서 영어라는 단어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영어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높은 사람이 이제 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영어의 몸이 되신 분, 뭐 이렇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영어의 몸이 되신 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이제 날이 이제 추워지는데 아니 그냥 뭐 1년 12달 360날이 그냥 추운 겨울 같습니다. 하여튼 날이 추워집니다. 그 감기와 이 코로나 괴질 유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교정의 날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